자, 일단 파이썬에서 배웠던 거를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. 파이썬 지금 몇 일차야? 9일차인가요? 9일 됐는데 파이썬에서 배웠던 거 뭐 배웠죠? 번수 배웠고, 아니지, 맨 처음에 뭐 했죠? 출력, 단수 출력 배웠는데 얘는 잠깐 뺄게요. 그리고 함수도 있는데, 함수는 프린트도 함수예요. 프린트 출력 함수고요. 그리고 인트, 플롯 다 함수 모양이잖아요. 그죠? 이런 것들은 항상 이게 있었습니다. 그죠?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? 함수 실행이잖아요. 맞죠? 이것도 이렇게 했었잖아요. 만약에 곱하기 이런 식이었다면 포맷 여기에 뭐 들어가요? 단 들어가고 i 들어가고 단 곱하기 i 이런 식이었잖아요. 이것도 눈치채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. 모양이 다 비슷비슷했어요. 요런 형식이 나왔다면은 무조건 함수예요. 그냥 아닌 거 예외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무방합니다. 상관없습니다.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요, 이런 거 저희가 만든 적이 있나요? 없죠. 이거 뭐예요?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 갖다 쓰는 거잖아요. 저희는 이거 사용법만 익히면 됐었잖아요. 맞죠? 얘는 그래서 시스템 내장 함수입니다. 파이썬에서 미리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거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던 거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. 우리가 직접 디파인해서 썼던 거, 이런 거 디파인 어쩌고 하는 이런 거는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는 거고요. 미리 만들어진 거, 쓴 거, 이거는 내장 함수가 되는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자,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그냥 함수 만든 거죠. 얘는 뭐예요? 함수명이죠. 얘는요? 매개 변수예요. 매개 변수.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. 함수명이랑 매개 변수 따로죠. 따로. 그러면 이거는요? 자, 이런 A라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어요. 이 녀석의 데이터 투입구는 몇 개죠? 2개죠. 데이터 투입구. 인자로서 넘어오는 거, 매개 변수가 받는 거잖아요. 투입구. 배출구는 몇 개예요? 배출구는 하나예요. 배출구는 하나예요. 자판기에 비유했던 거 기억나시죠? 그죠? 그리고 이런 거 뭐라 그래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였죠? 뭐 한 거예요, 이거? 변수 선언한 거죠. 변수 하나 만들었어요, 그냥. 대신에 위치가 어때요? 함수 안쪽이니까 얘는 지역 변수가 될 거고요. 얘는요? 함수 바깥에 있으니까 전역 변수가 될 거예요. 기억나시죠, 이거? 전역 공간, 지역 공간. 함수 바깥쪽이랑 함수 안쪽이랑 이런 거. 그쵸? 얘는 지역 변수지만 이 함수 안쪽이랑 바깥쪽이랑 연결해주는 매개체로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거고요. 지역 변수는 이 함수 내부에서만 쓸 수 있고요. 전역 변수는 어디에서든 사용 가능하고요. 그리고 생명주기 기억나시죠? 얼만큼 살아있느냐. 이 지역 변수는 이 함수가 실행될 때 만들어지고 끝나면 사라집니다. 전역 변수는 요 원 버튼의 기준이에요. 얘가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거고, 얘는 함수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살아있는 거고. 네, 아무튼 요런 거 있었고요.
얘는 define 어쩌고 하는 거, 이런 건 다 사용자 정의 함수가 되겠죠. 그리고 여기서는 아셔야 될 게 지역 변수랑 매개 변수. 얘는 뭐다? 데이터 스위프. 또 하나 개념이 리턴. 얘는 데이터 대출구였죠. 그죠? 또 했던 게 조건문, 제어 요소예요. 제어. elif 했었고, else 했었고, else. 그리고 반복문 했었어요. 지금은 while까지만 했고요.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.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. 막 엄청나게 자유자재로 사용을 못하더라도 얘를 사용할 줄은 알아야 돼요. 함수 선언 어떻게 하는지, 뭐 조건문 쓰려면 어떻게 하는지. 지금 거의 열흘이 가까이 되는 시간에서 이제 문법이 틀린다는 거는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. 그냥 그건. 네, 새로운 걸 못해서가 아니라 여태 배웠던 것만 잘 하시면 되는데, 자 이제 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. 객체. 요 객체를 해야 되는데, 일단 왜 객체를 쓰는지부터 볼게요. 객체. 이제부터 객체를 폴더라고 보세요. 폴더. 객체는 폴더다. 폴더는 우리가 왜 써요? 모아놓으려고 쓰는 거죠. 파일이나 뭐 관련 자료들을 모아놓으려고, 뭔가 묶을 때 사용하는 거 맞나요? 자, 이거 왜 묶어야 되는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.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. 얘는 다른 객체 지향 언어를 공부할 때도 이 개념이 그대로 들어갈 거예요. 되게 중요한 예제인데, 잘 보세요. 이게 뭐 지금 파이썬 말고도 나중에 뭐 C++이나 뭐 자바 또는 뭐 다른 객체 지향 언어를 공부하는데 있어서도 똑같이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. 예시를 몇 개 드릴 건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여기에 항구가 이렇게 있고요. 여기는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. 항구가 있고 바다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뭐 배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. 자, 근데 제가 지금 하려는 게 뭐냐면은,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, 제가 사과를 수확을 했어요. 그래서 총 9박스가 나왔습니다. 총 9박스가 나왔어요. 잘 들어보세요. 제가 하려는 게 뭐냐면은,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친구 9명한테 사과 한 상자씩 보낼 거예요. 전 세계에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콩으로 한 상자 갈 거고요, 뭐 일본으로 한 상자 갈 거고요, 그리고 뭐 미국으로 한 상자 갈 거고, 뭐 여기 중국으로 가고, 뭐 싱가포르로 가고, 여기 저거 다 가요. 다 가면은 배에다 실어서 이제 보낼 건데요. 얘를 이렇게 묶는 거는 좋은 걸까요, 나쁜 걸까요? 별로 좋지 않은 거죠. 왜 별로 좋지 않아요? 이거는 다 따로따로 갈 거니까요. 이 한 상자는 다른 데로 가고, 얘도 이 전 거랑 다른 데로 가고, 그죠? 전부 다 흩어지잖아요. 의미가 없는 거죠, 묶어놓는 거는. 이해되시나요? 근데 좀 예시를 바꿔서, 이 사과 9상자가 있는데 친구 한 명한테 보낼 거예요. 저는 이 9상자 전부 다. 이해되시나요? 그러면은 얘를 묶는 건 잘하는 거예요,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? 잘하는 거죠. 자,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. 왜 그런지 한번 보죠. 제가 이 사과 상자 9상자를 친구 한 명한테 보낼 거예요. 친구 한 명한테 보내는데 묶지 않았습니다. 저는
그러면 저는 뭐 이 사과 9상자를 차에 9번 실어야 되고요. 맞죠? 요 한국에 와서 9번 내려야 돼요. 맞죠? 그리고 뭐 배에다 실는 거를 9번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배에서 이제 도착을 해서 내리려면은 또 9번 내려야겠죠? 차에다 또 실으려면은 9번 실어야겠죠? 친구 집 앞에 택배로 보냈는데 택배 회사에서 이제 9번 또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. 이해되시나요? 이해되시죠? 근데 제가 얘를 묶었어요. 이번엔 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뭐 선박에 실어야 되니까 컨테이너로 묶었어요. 제가 애초에 하나로 묶었어요. 큰 상자로 감쌌어요. 그러면 일이 얼마나 편해지는 거냐면은 차에다 실을 때 한 번만 옮기면 되죠. 그죠? 항구에 내릴 때 한 번만 옮기면 돼요. 맞죠? 그리고 배에다 실을 때 한 번만 들어서 옮기면 되고요. 마찬가지죠. 한 번만 옮기고 한 번만 옮기면 돼요. 맞죠? 일이 편해지는 정도가 꽤 크죠. 지금 이게 9개라서 망정이지 만약에 사과 상자가 뭐 9만 개래요. 일의 난이도가 훨씬 주는 거잖아요. 이해되시나요? 요거 묶어주는 이 기술, 얘를 객체라고 합니다. 얘가 객체예요. 자, 얘를 하나 더 들 거예요. 잘 보세요. 제가 여태 이제 찍은 사진이,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 뭐 몇 개라고 할까? 뭐 한 5만 개예요. 5만 개가 규칙 없이 이게 다 저장이 돼 있어요. 그러면은 자, 여기다가 파일명을 지정해야 된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은 얘는 예를 들어서 뭐 2020년 여름, 2021년 여름 뭐 어디서, 2021년 여름 어디서, 2021년 가을 뭐 어디서,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놨어요. 제가. 근데 그러니까 구구절절하게 파일명을 제가 다 써놨어요. 근데 자, 누군가가 저한테 지난 여름에 찍은 사진 좀 다 보내줘 라고 했어요. 친구가.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골라야겠죠. 지난 여름 뭐 써있는 거, 지난 여름 써있는 거 여기 쓸 수도 있고, 여기 쓸 수도 있고, 여기 쓸 수도 있고, 그죠? 이거를 다시 취합을 해가지고 보내야 돼요. 맞죠? 근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. 애초에 이 녀석들을 폴더로 묶었어요. 제가 이렇게요. 이거는 뭐 지난 여름에 찍은 사진, 지난 가을에 찍은 사진, 지난 겨울에 찍은 사진이에요. 이건 잘하는 걸까요? 그러면 잘하는 거죠. 왜냐면 똑같이 누군가가 지난 여름에 찍은 사진 좀 줘봐 하면은 저는 뭐만 하면 돼요? 이제 이거 통째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. 맞죠? 폴더로서 정리해놓은 이 사진 폴더만 주면 되는 거죠. 그죠? 얘가 객체예요. 이 폴더만 압축해서 주면 돼요. 저는. 이해되시나요? 자, 다시 해볼게요. 지금 여기가 강의장이 몇 강의장이지? B강의장인가? 뭐지? 2강의장인가요? D강의장이죠? D강의장. 뭐 아무튼 뭐 있어요. D강의장이래요. 그래서 옆에 있는 2강의장으로 제가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에 계란이 30개가 있어요. 계란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. 계란이 30개가 있는데 제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계란을 2강의장으로 옮겨야 돼요. 그럼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양손에 계란 뭐 많게 뭐 2개, 3개씩 짚고서 가면은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돼요. 꽤 많이 해야 되죠, 이거. 그죠? 근데 그 뭐라 그러죠? 그 계란 프레임? 계란판? 그 30개들이 있잖아요. 거기다가 계란을 한 번에 다 담았어요. 담으면 좋은 게 뭐예요?
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죠. 그죠? 한 번만 채워놓고서 그냥 이 계란판만 들고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. 이쪽으로 놓으면 끝나는 거잖아요.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 거죠. 그죠? 여기서의 객체는 이 계란판입니다. 얘가 객체. 그림이 좀 이상하더라도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. 뭐가 객체인지 아시겠죠? 요 계란판, 얘는 뭐예요? 요 컨테이너, 얘는 뭐예요? 요 폴더. 공통점이 뭐예요? 어떤 무언가를 묶어주는 데 있는 거죠. 그죠? 이 폴더 왜 써요? 파일들 한 대 묶으려고. 이 컨테이너 왜 써요? 이 상자 한 번에 담으려고. 요 계란판 이거 왜 써요? 계란 한 번에 담으려고. 대신에 마구잡이로 담나요 이거? 아니죠. 친구 뭐 다른 데로 다 가면은 이거 굳이 안 담아도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얘는 어떻게 했어요? 관련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담았잖아요. 맞죠? 지난 여름, 뭐 지난 가을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해서. 맞죠? 여기까지 되시죠? 그죠? 이게 객체를 쓰는 이유입니다. 그러니까 요 예를 들었던 사과, 뭐 사진, 뭐 계란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예요. 다. 근데 그냥 묶는 게 아니라 관련 있는,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들끼리 묶어주는 기술을 객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폴더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. 객체는 폴더다. 이해되시나요? 일단 이 개념까지만 복습을 해주세요. 예시는 다음 시간에 들어드릴게요. 이 개념까지만 좀 숙지를 하고서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. 왜 쓰는지부터 아시고 그 다음에 예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. 내일